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밤새 수다 떠는 게 인생의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 알림만 울려도 피곤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약속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이스를 외치며 침대 속으로 파고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회성이 떨어졌나? 혹은 나 혹시 우울증인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자꾸만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사회성이 퇴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의 뇌가 아주 고도로 진화했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마당발인 사람이 능력자로 대접받고 인맥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됐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맥 관리를 위해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경조사로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 한 명 없어서 허탈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면 정말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단단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생각보다 인맥이 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좁고 깊은 관계만을 유지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소중한 인맥을 스스로 끊어내고 자발적 아싸의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유와 우리 뇌의 비밀, 그리고 현명하게 관계를 다이어트하는 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20대 때는 이 에너지가 무한한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충전이 되고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어울려도 금방 회복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뇌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중에서 가장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기분을 맞추고 적절한 리액션을 하고 혹시 실언하지 않았나 검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 입장에서는 슈퍼컴퓨터 풀가동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됩니다. 불필요한 연산은 줄이고 정말 중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의 퇴근길 지하철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9호선 급행열차의 그 지옥 같은 인파 속에서도 꾸역꾸역 몸을 밀어넣으며 견뎌냈다면 이제는 그 피로감을 견디느니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여유로운 완행열차를 타거나 아예 택시를 타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친구를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사회성이 고갈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뇌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양의 관점이 아니라 밀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능이란 단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되 휩쓸리지 않으며 나에게 유익한 관계와 독이 되는 관계를 정교하게 구분해내는 필터링 능력에 가깝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대화로 채워진 3시간의 술자리보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30분 대화가 훨씬 더 나를 충전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주장한 이론인데 한 인간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 정도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150명이 다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계, 즉 내가 정말 힘들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핵심 그룹은 단 5명 내외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5명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나머지 145명에게 낭비될 에너지를 아껴서 말이죠. 이건 정말 냉정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정리할 때 느끼는 그 특유의 피곤함에는 사실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엔 친했는데 지금은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대화 주제도 안 맞아서 겉도는 친구 있지 않나요? 예전엔 같이 욕하고 웃고 떠드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친구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게 고역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만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이 격차가 벌어지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삐걱거립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격차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아, 이 사람과 계속 어울리려면 내가 내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끝없는 감정 소모를 감내해야 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의 궤적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이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까요? 그들은 절대로 요란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너랑 나랑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절교하자.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낮은 지능의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서서히 fade out을 fade out 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연락에는 예의를 갖추되 너무 깊은 감정적 반응은 자제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정중한 거절을 반복하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아,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며 큰 상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걸 비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내 감정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유독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더 두드러지게 할까요? 여기에는 무의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타인과 만날 때 이 에너지는 서로 섞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남 탓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랑질만 늘어놓는 사람과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마치 영혼이 탈탈 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기가 막히게 감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빨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해야 내 가족에게, 내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곁에 나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떠나가는 인연들은 사실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이 생겨야만 비로소 여러분과 진동수가 맞는 진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는 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명한 관계 정리의 목적은 결국 나 자신의 안정입니다. 타인에게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억지로 웃음을 파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입니다. 사회성이 정말 좋은 사람은 남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일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바로 서 있으면 굳이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은 자석처럼 이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 같은 처절한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군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모하게 돌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고 언제 숨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아는 영리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건 전쟁터 한복판에서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훌륭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이라는 적군을 걸러내고 나만의 평화로운 영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편한 인연이 있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건 오만이자 에너지 낭비입니다. 둘째, 그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싸움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버립니다. 셋째, 그냥 조용히 멀어지세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조연에서 엑스트라로, 그리고 마침내 배경화면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 자신과 연애를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사회적 지능은 진정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보석을 거르기 위해 흙탕물을 쏟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남은 그 소수의 인연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뇌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 없는 주말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정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가짜 사회성 말고 여러분의 내면이 원하는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